자, 어제 윤통의 마지막 충신처럼 보였던 경호실 차장 김성훈이 이달 말부로 그만두겠다. 과오를 반성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어요. 자, 이렇게 된 데는 지금 경호처 직원들 내부에서 물러나라고 연판장이 돌았다. 그래서 상당수가 이 연판장에 동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성훈 경호실 차장이요, 어제 15일 오후에 경호처 회의실로 경호처 전 직원을 불러 모은 다음에 오늘부로 직을 내려놓겠다. 행정적 지시를 하지 않겠다. 이달 말로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김성훈 경호실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3차례나 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사법 처리가 진행이 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지금 사법 처리와 동시에 가만히 있어도 면직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윤통이 이제 한남동 사저를 퇴거할 때 건접 경호원은 아니지만 윤통 옆에서 이제 사저에서 동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숭고한 임무를 충성을 다해 하겠다는데 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주 초에 경호처 직원 수백 명이 김성훈 차장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김 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으로 만들었다고 계속 압박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충신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말도 안 듣고 이재명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경호실이 저렇게 움직이니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수행 스마일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공직자들이 저렇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윤통의 체포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경호실 내에 교란한 것은 맞잖아요. 경호실은요, 최대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경호실이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경호실 직원이 대통령을 잡아다가 적진에 넘기면요, 그게 무슨 경호 직원입니까? 그거는요, 용역만도 못한 거죠. 용역하는 사람 중에서도 강도를 맞아 싸우려다가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경비 용역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데 하물며 최고 경호 중에 꽃이라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런 일이 빈발하면 앞으로요, 정치 흐름에 따라서 경호실 직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실뿐만 아니에요. 경찰이 최근에 보면 정강훈 목사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면 정치적으로 벌어졌던 문제는 정치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죠. 정강훈 목사가 한 명을 폐기라도 했습니까? 무슨 집시법을 어기고요,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서부지법 사태는 정강훈 목사와 별개예요. 윤상현 의원이 뭘 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관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경찰이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 공간을 압수수색해서 비아폰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대통령 퇴거 5일 만에 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탄핵을 시킨 자에게 정당성이 있느냐, 탄핵 당한 자에게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는요, 지금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찰이라면 한쪽으로 기울기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수사에 매우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야지요. 얼마 전에 저는 경찰이요,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을 압수수색했다는 거 보고도 좀 웃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소환했다는 것도 보고 웃었어요. 당연히요, 소환도 하고 조사가 돼야지만 타이밍이 왜 이때냐는 거죠. 결국은 민주당의 비명 반명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검찰, 경찰이 나서서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우습기 거지였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에 대해서 혼란기에 계속 무죄를 때리는 판사들의 형태도 우스웠고, 선관위가 나서가지고 선거 부정하는 사람들을 전부 싸그리 깔아뭉개면서 협박하고 있는 것도 우스웠고요. 더 나아가서 헌재가 저런 식으로 판결을 하려고 작정했으면서 그러지 않은 양 쇼를 한 것도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흐름에 따라 이 나라의 국가 시스템이요, 전부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요, 앞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전부 사법기구부터 공안기구부터 시작해서 다
정치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요,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의 이복현 원장, 이 사람도요, 굉장히 윤이 자기 사단의 막내라고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구미에 맞춰서 윤통 탄핵이 잘한 일이다라고 부터 시작해서 상법 개정까지 온갖 비위를 다 맞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임기 6월 달에 만료라는데 그 전에 민주당의 눈에 들라고 안다라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줄 서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당선되어서 반드시 전부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AI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어요. 이재명이가 100조를 투자해서 AI를 갖다가 국민 AI로 무상으로 쓰게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참으로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한국이 세계 4위권 정도가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1위 미국하고 한국하고 격차가 엄청납니다. 한국이 미국의 AI를 따라잡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특화돼야지, 이걸 100조를 투자하면 한국 AI가 세계 1위가 된다고 봅니까? 미국의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잉 투자. AI가 마치 미래의 모든 4차 산업을 결정하는 키라고 생각하고, AI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 엔비디아 같은 그런 AI 관련 회사의 주식이 폭등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AI로부터 나오는 투자 대비 실적은요, 아웃푸트는 매우 보잘것없었다. 그래서 AI가 편리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AI 거품론이 불고 있고, 또 AI 주식이 폭락하고 있고, AI 과잉 투자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미국의 다시 주가 폭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 핵심은 AI가 있을 것은 뻔한 겁니다. AI 기술이 1등 가면 우리 모두가 선진국처럼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거고요. AI가 가져올 실업이나 일자리 상실, 노동 대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한국의 서민 입장에서는요, 국민 AI로 AI를 공짜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솔직히 일자리 상실 등이 생길 거라서 이런 것은요, 진짜 무식하니까 하는 이야기다. 또 공공 AI라는 건요,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 앱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실제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택시 분야를 보더라도 지금 제대로 카카오 택시만큼 역할을 못하고 비효율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영역에 남겨야 될 것과 공공의 영역에 남겨야 될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AI를 공공의 영역에 갖고 오고 정부가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겠다?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AI는 그야말로 민간에서 알아서 투자자가 모이고 기술 개발해서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또요, 원전은 반대하면서 AI를 갖다가 하게 되면 우리가 로봇 중에서 몸을 움직이는 로봇보다 더 에너지 소비가 큰 것이 지능, 즉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AI, 인공지능의 전력 소비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가게에서 뷔페 같은 데서 밥 먹고 그릇 받아가는 이런 로봇은 수두룩하게 상용화되었지만은 지식적 판단을 하는 AI라는 것은, 이것은요, 개별이 상용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 부담과 또 더 나아가서 전력 소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전을 개발하지 않고 한국의 전력 수준에서 한국이 첨단 AI 기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의 또 최고 인재들이 AI 분야로 몰리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AI가요, 미래의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가? AI가 있는 것이 나은가 없는 것이 나은가에 대한 고민도 안 해봤잖아요. 기술 발전은 무조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4차 산업 이야기하고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자율주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AI를 말하면 마치 이재명이 무식해지고 매우 국가 경영 능력이 있고 과학기술에도 밝은 것처럼 비춰집니까? 한때요, 한국에 청바지 입고 터틀넥 니트 입고요, 애플 사주처럼 귀에 마이크 꽂고 떠드는 그런 대선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제발 쉬워하지 마세요. AI는요, 그냥 민간에 맡겨두고요,
AI에 100조 투자할 돈이 있으면 원가 주택에 100조 투자하세요. 지금 한국에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문제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AI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민간 기업들이 돈이 되면 할 거고 돈이 안 되면 발을 뺄 거고 철저하게 민간의 영역에 남겨둬야 되고 한국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글로 가서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해야 돼요. AI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나 해주면 될 문제에 불과하다. 이재명이 무식하니까 나오는 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